네, 이제 처음 시작합니다. 처음 시작은 이제 품사부터인데, 보통 문법 예전에 배웠던 사람들 보면 알겠지만, 왜 필요도 없는 이런 품사 같은 거 가르치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앞전에 그 오리엔테이션 영상에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문법 기초의 목표가 바로 5가지 형식, 영어의 5가지 구조를 배우는 데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사실은 그 5가지 구조, 즉 5형식이 품사를 구분할 줄 모르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품사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영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문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 5형식이 목표라면 반드시 품사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어쨌든 이제 시작은 해봅시다. 오른쪽 위에 있는 파란색 그 예를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책상도 있고 학교도 있고 연필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있고, 옆에 또 읽어보면 뭐 뛰다, 춤추다, 가다, 아름다운, 예쁨도 있고, 아름답게, 예쁘게, 뭐 매우라는 단어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지금 내가 말했듯이 단어라고 보통 하는 것들이죠. 이런 단어라고 하는 것들인데, 학자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얘들을 나눠놓고 얘들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놨어요. 그런 것들을 품사라고 합니다. 보면 알겠지만, 그렇다면 얘들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존재할 거고, 이 안에는 즉 같은 부류로 묶인 안에는 공통점이 존재할 텐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죠. 첫 번째, 책상, 학교, 연필, 자동차, 요거 4가지만 일단 생각을 해보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어떤 물건에 대한 이름이죠. 이름. 그리고 지금 공부하는 곳이 만약 학교라면 학교 안을 이렇게 둘러보면 책상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의자도 있겠죠. 의자도 그러니까 이 부분에 들어갈 것이고, 또 그 교탁도 있을 것이고, 교탁도 뭐 일종의 책상이니까 이 부분에 들어갈 것이고, 또 벽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이 부류에 속하는 거죠. 즉 어떤 대상이 있고 사물이 있고, 그 사물에 대한 그 사물의 이름을 가리킬 때 쓰는 애들이라는 거는 뭐 그냥 언어 능력을 갖고 있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겠죠. 그런 다음에 밑에 있는 아름다움은 어떻습니까? 아름다움은 위에 있는 것들, 얘들은 약간 구체적인 거죠. 즉 형체가 있는 것들이에요. 형체가. 그런데 얘는 형체가 없죠.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아름다움, 즉 이걸 한자로 추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형체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그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즉 비록 형태는 없지만, 그래서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추상적인 것의 이름이라는 측면에서는 같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려놨어요? 명사. 이렇게. 지금 명사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뒤에 가면 어차피 하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얘와 얘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 또 이 안에서 어떤 공통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 공통적인 특성이 무엇인지만 알면, 즉 얘들은 형체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어떤 사물, 이때 사물은 형태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그것의 이름을 가리키는구나 라는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옆에 있는 애의 특성은 뭔가요? 옆에 있는 특성은 뛰다, 춤추다, 가다, 건너다, 노래하다 라는 단어들인데, 이 단어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로 끝나고 있죠. 네, 다로 끝나고 있어요. 우리말에서 단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어떤 말을 종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이렇게 다로 끝나서 뭔가를 종결시키는 거구나 라는 어떤 공통점을 일단 하나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 동작들을 나타내고 있죠. 네, 그래서 얘들을 보통 뭐라고 부른다? 동사라고 부른다. 옆에 있는 애들 한번 볼까요? 아름다움, 아름답게, 비슷한데 얘들의 일단은 여기 안에 공통점이 있을 거고 여기 안에 공통점이 있을 텐데, 그걸 떠나서 일단 이 2개의 공통점을 혹시 찾을 수 있나요? 이 2개의 공통점은, 아름다운 어때요? 뭔가 말이 찜찜하게 끝나고 뒤에 누군가가 와야 이 말이 종결될 것 같은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말이 종결되지 않죠. 이게 바로 앞에 있는 애들, 즉 이 앞에 있는 애들과의 차이점인 거 알겠어요? 책상 그 자체로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무슨 뜻인지도 알겠고, 말이 딱 끝나는 느낌도 들고, 뛰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아름다움은 뭔가 의미는 알겠는데 뒤에 뭐가 단어가 하나 더 와야, 그래야지 얘가
완전히 종결되는 느낌을 갖겠구나. 이런 느낌을 갖는 애들을 보통 우리가 수식하는 말 혹은 꾸며주는 말 이렇게 부릅니다. 아름답게도 마찬가지. 아름답게도 그 자체의 의미는 알겠는데 뭔가 끝나는 것이 깨림직하게 끝나고 뭔가 한 단어가 더 와야지. 예를 들면 아름답게 춤추다. 요 단어까지 와야지 이것이 완벽하게 종결됐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런 느낌이 없는 단어. 역시 얘도 수식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에서 수식하는 말은 이렇게 요런 두 단어. 요걸 쪽을 형용사, 요쪽을 부사 이렇게 부르는지 형용사, 부사. 이름은 알 필요 없어요. 뒤에서 다 하니까. 아무튼 간에 얘들은 뭔가 깨름직하게 끝난다. 그런데 그 깨름직하게 끝나지만 즉 수식하지만 무언가를 수식하지만 그래도 뭐가 있다? 차이점이 있다. 얘는 어떤 게 어떤 공통점이 보이나요? 안쪽에서 보면 니은으로 다 끝나는 공통점이 있죠. 니은. 아름다운 다음엔 예를 들면 아름다운이란 다음에는 어떤 단어가 와야지 어울리죠?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뭐 자동차 이런 것들이 와야 되고 아름답게는 사람이면 말이 되나요? 안 되죠. 아름답게 사람은 말이 안 되니까 아름답게 춤추다. 누가 오면 좀 어울리죠? 이 두 번째가 오면 좀 어울리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꾸미긴 꾸미는데 즉 수식하긴 수식하는데 수식하는 대상이 다른 말들이구나. 수식한 대상에 따라서 왼쪽에 형용사와 오른쪽에 부사를 구별하는구나 정도 이해하셨죠? 자세한 건 안에 들어가서 하니까 어쨌든 간에 학자들이 안에 즉 내부적으로의 공통점 그리고 다른 애들과의 차이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단어들을 모으기도 하고 분류하기도 하는 것들을 바로 뭐라고 부른다? 품사라고 부른다. 그렇다면 이 전체에 공통점도 있을 거죠. 공통점도 있겠죠. 공통점. 그건 뭘까요? 그래서 그 학자들이 분류하는 것은 이 단어들은 예를 들어서 아름답게 이렇게 있으면 뭔가 찜찜하긴 하지만 뭐는 알 수 있죠. 의미. 즉 혼자 혹은 독립적으로 이렇게 단어를 놔도 의미만 알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이 단어구나. 이런 것들이 품사구나. 라고 분류를 해놓은 거죠. 이해되셨죠? 예, 여기까지. 그러면 간단한 건 했으니까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오늘은 일단은 부사까지만 할 거예요. 부사까지만 봅시다. 품사부터. 품사, parts of speech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름답게 어떻죠? 아름답게. 단어는 좀 찜찜하게 끝나지만 이 단어 하나만 봐도 혼자 있어도 뜻이 명확하구나. 그 뜻은 알겠구나. 라고 한다면 다 뭐에 해당한다? 품사. 학자들이 물론 우리가 흔히 이 친구 단어가 뭐야? 라고 물을 때 그 단어와 거의 일치하는 단어고 물론 문법적으로는 단어라는 말을 쓰진 않긴 하지만 또 이게 영어를 쓸 때 I go to school 이렇게 썼을 때 정확하게 띄워쓰기 단위와 거의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하니까 그거는 그냥 참고를 삼아서 알아두시고 즉 여기서 외워야 될 것은 혼자 써요. 즉 독립적으로 혼자 있어도 뜻이 명확한 즉 뜻만 알 수 있으면 바로 뭐라고 부른다? 품사라고 부른다.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니까. 그 다음 각각의 분류 기준, 아까 얘기했었죠? 이런 분류 기준들이 있다고 각 단어들의 이런 분류 기준에 의해서 보통 8가지 품사로 분류하는데 8가지 품사로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나요? 그 유명한 발품사라고 부르는 거죠. 이 분류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인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8품사가 아니라 12품사까지 구별하는 것. 이건 뭐 학문적인 거니까 12품사까지 구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개는 8품사로 구분하고 이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시중 영어사전 대부분이 8품사를 기준으로 등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도 여러 가지 사전들 영한사전이든 한영사전이든 봤지만 8품사 외의 구분은 시중 대전사전을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8품사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뭐 12품사 이런 것들은 본인이 나중에 가서 뭐 문법 연구를 한다든지 논문을 쓴다든지 할 때나 하시고
우리의 문법의 목적은 실용적인 데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실용적. 실용적이라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이 문법이라는 것을 독해하고 쓰고 말하고에 사용하기 위한 거죠. 물론 리스닝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습니다. 문법하고 리스닝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기 때문에 실용적인 목적으로 쓴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뒤쪽 가서 어떤 설명을 할 때 교과서적인 설명이 아니라 그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내용을 조금 변질시켜서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책하고 조금 안 맞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 그냥 그 이유는 뭐 때문이다? 바로 1차적으로는 바로 독해를 위해서다. 그러니까 문법은 독해를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고 일단 배워주시면 익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8가지 품사가 있고 그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다? 사전들이 바로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아주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를 해야 되죠? 8품사에 대해서 해야겠죠. 8품사니까 8개가 있겠죠. 하나씩 한번 일단 이름만 한번 봅시다. 명사. 이거는 좀 외워두세요. 나중에 우리가 내가 보통 영한사전, 이제 나중에 사전을 쓰라고 할 건데 이 사전 없이는 영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일단 뭐 인터넷에는 네이버 사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는 사실상 영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반드시 사전을 종이든 아니면 앱이든 구매를 해서 사전을 사용하셔야 뭐 학생이든 성인이든 이 문법을 통한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사전을 구입을 하시고 그걸 전제하에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영한사전을 사용했든 영영사전을 지금 주로 사용하지만 나중에 보면 영영사전을 사용해야 될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그럴 때 우리말이야 예를 들면 뷰티풀이라고 적어놓고 뭐 형용사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놨겠지만 이런 사전들도 많지만 예를 들면 A라고 적어놓고 뭐라고 적어놓은 사전들도 많고 그런데 영영사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말들 한글은 적혀있지 않을 것이고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이렇게 영어로 품사를 적어놨기 때문에 혹시나 나중에 영영사전을 볼 일까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실력이 좋아지면 나중에 반드시 영영사전을 봐야 됩니다. 영한사전 가지고는 영어를 그러니까 좀 잘 할 수 있는 좀 고급스러운 수준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뭐 영자신문을 본다든가 좀 어려운 종류의 영자신문들을 본다든가 할 때 반드시 좀 필요하니까 됐죠? 네.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 있는 거. 지금은 이제 이걸 읽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냥 한글로 적어 드릴 테니까 외우세요. noun이라고 있는 거고, 보통은 우리들 사전에는 n점이라고 찍혀있어요. 앞에 있는 n에 약자를 따서 n점. 영어에서는 반드시 어떤 말을 줄이면 끝에 점을 찍어야 됩니다. n점. noun이라고 읽고 n점이라고. 이걸 명사라고 하고, 대명사, pronoun, pronoun이라고 하고, 보면 알겠지만, 피아로가 대신한다는 뜻이고, 프로나운이 바로 명사죠. 그래서 앞에 있는 PRON 따서 PRON 점 이렇게 반드시 외워주세요. 그 다음 동사 verb라고 하는데 요거는 그냥 V라고 외우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VI와 VT로 나뉘는데 요거를 자동사, 요거를 타동사라고 합니다. 타동사. 됐죠? 그러니까 verb는 그냥 verb 자체도 그러니까 verb 이게 어떻게 쓸 수가 없네. 밑에 R은 보통 미국식은 조금 발음을 하고 약간 발음을 하다 말죠. 영국식은 거의 발음을 안 합니다. 그냥 버브라고 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벌브라고 하셔도 되고 버브라고 하셔도 버브라고 하셔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동사, 타동사라는 거 명확히 구분하시고 형용사 어드젝티브라고 혹시 읽으셨나요? 이게 액센트가 앞에 있기 때문에 adjective라고 읽어야 됩니다. adjective 앞에 있는 A만 따서 adjective 액센트가 앞에 있어요. 액센트 얘기는 나중에 이제 발음 교환할 때 한번 말씀드릴게요. A 점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 다음 부사 adverb 앞에 있는 add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add예요. 뭔가를 첨가하다, 덧붙이다 할 때 그 동사 누구한테 덧붙여 있다? verb 보이시죠? verb 즉 동사에 붙어 있다라는 의미를 좀 갖고 있는 그런 단어인데 adverb 앞에 있는 adverb 앞에 있는 ad 따서 ad 점 됐죠? 일단 이름만 하는 거니까 반드시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preposition 전치사라고 하는 거죠. 설명은 나중에 다 드릴 테니까 preposition 뒤에 보면 알겠지만 뒤에 position이라는 위치라는 단어가 있고 PRE 이게 앞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위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PREP 앞에는 역시 PREP preposition 그 다음
접속사, conjunction, junk라는 단어 자체가 연결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션은 뒤에 명사형 어미고, con은 함께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conjunction 하면은 접속사. conjunction, C를 보통 발음 안 합니다. conjunction. 그래서 앞에 있는 conjunction 정도 할까요? conjunction. conj 따서, conj. 보통. 물론 영영사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풀로 붙어 있어요. conjunction이라고 아예 그냥. 그래도 이렇게 줄임말을 쓰는 단어들이 있고, 사전들이 있고, 이게 길게 다 쓰는 사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풀네임하고 그 줄임말, abbreviation까지, 다 줄임말까지. 그 다음, 마지막, 감탄사. interject. ject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를 밖으로 표출하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inter, 안에 있던 거를 밖으로 표출한다. 그래서 감탄사. int. 그래서 interjection. interjection. int. 점. 그렇죠? 이름 반드시 좀 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사전을 정리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 그 사전을 정리할 때 이것이 요 지금 했던 VI니, VT니, PREP니 이런 단어들을 사용해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반드시 좀 영어 공부를 계속 할 것이면 하실 분들이시면 계속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8분사 하나씩 한번 해보죠. 오늘은 부사까지만 할 겁니다. 부사까지만. 명사. 이름이 왜 명사냐? 이게 문법은 이름만 알아도, 이름만 알고 있어도, 대신에 이게 다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를 조금 알아야 되는데, 명자가 이름 명자 한자로 적어두시고, 이게 이름 명자예요. 그러면 벌써 다 드러났죠. 이게 무슨 분자인지. 즉, 사물의 이름을 가리킬 때 쓰는 말. 이때 사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태가 있건 없건, 유형, 무형과 관계없이, 즉, 형태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름만 가지고 있는 것들, 즉, 형태가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지 않고, 즉, 이름을 가진 것들은 모두 명사로 분류한다. 그리고 지금 이 각각의 명사니, 대명사니 하는 것들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것들에 대한 정의와 역할로 되어 있는데, 다 그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은 정의는 외우시되, 역할은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바로 넘어갈 테니까, 이건 왜냐하면 역할이라는 건 나중에 보면, 그래서 문장의 요소라는 걸 하고 나서 이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정의만 잘 익혀두시면, 일단 그러니까 얘의 정의는 뭐냐면 사물의 이름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때 사물은 형태가 있건 상관없이. 대명사. 대자가 무슨 뜻일까요? 이게 큰 대자가 아니라 대신할 때라는 뜻입니다. 대신할 때. 그러니까 PRO라는 게 대신한다는 뜻이겠죠. 명사를 대신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즉 대명사는 바로 뭐다? 명사를 대신하는 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가리키겠어요? 역시 사물을 가리키는 거죠. 단지 여기 컵이 하나 있는데 얘 원래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명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가끔 얘를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이거, 저거, 그거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사물이니까. 이렇게 부를 때는 이게 대명사, 즉 동일한 어떤 명사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것, 즉 대신해서 부르는 것을 바로 대명사라고 합니다. 대자가 큰 대자가 아니라, 영어에서 대자는 다 큰 대자가 아니라 나중에 뭐 대부정사니 이런 거 나올 때도 이 대자가 다 대신할 대자입니다. 됐죠? 즉 명사를 대신해서, 명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신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볼까요? 이거, 그거, 저거 같은 것들이죠. 아까 했죠. 이건 보통 사물, 여기서 말하는 사물은 아까 얘기했던 명사할 때 그 사물이 아니라 사람과 구분했을 때의 사물. 보통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this. 이거 구분 못하는 사람들 많던데. that, 저거. it, 그 다음에 that. 보통 이렇게 구분합니다. 보통 it은 인칭대명사에 속하기 때문에 지시대명사라고는 잘 안 하는데, 이건 보통 지시대명사라고 하죠. 지시대명사. 이건 나중에 다 배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this, it, that. 이런 것들을 보통 지시대명사라고 하는데, 보통 사람 아닌 사물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죠. 이거, 그거, 저거. 보통 it은 근데 인칭대명사에 좀 속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냥 지시대명사에 넣은 거는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가 사물 가릴 때 보통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과 저것은 우리말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그것과 저것 많이 헷갈려서 사용하거든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it과 that 많이 헷갈려서 사용한다는 거. 즉, 어떤 때는 it이 저것이 될 때도 있고, 대시 그것이 될 때도, 특히 대시 그것이 될 때가 많다는 거 해석할 때 그냥 그런가 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인칭대명사로 사람 가르칠 때 쓰는 거, 나, I, 너. 이게 뒤에 다 배우니까 우리가 we, 너희들이 you, 그가 he, she,
they 정도 이제 일단 혹시 모르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익혀주시면 나중에 인칭되면서 따로 하니까. 그렇죠? 역할은 나중에 하시고 일단 대명사 뭐다?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동사. 그러면 이렇게 알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면 나중에 풀작업이 잘하는 정도 되느냐? 아 그건 아니고 사전을 사용해서 실제로 단어들을 찾아봐야 이제 그때부터 품사구별이 되는 거지. 지금은 단지 그냥 이것들의 어떤 의미랄까 그런 것들을 그냥 파악하고만 가자. 그러니까 최소한 8가지가 있다는 건 머릿속에 있어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품사를 구별을 해야 되니까 그 정도만. 그다음에 동사하고 형용사 할게요. 동자가 무슨 동자일까요? 당연히 움직일 동자입니다. 쓰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의를 그렇게 내리지 않기 때문에. 사물의 움직임, 작용, 동작을 작용이 게 동작이죠. 상태. 그런데 얘는 뭐야? 상태도 나타내죠. 이거 외워봐야 아무런 소용없고 동사의 정의는 이렇게 외우세요. 뭐뭐 다로 끝나는 말이다. 뭐뭐 다로 끝나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잠깐 밑에 있는 형용사 요것과 비교해서 동사하고 형용사를 잠깐만 비교할게요. 동사하고 형용사.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 형용사.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이거는 여기는 우리말. 한글. 그 다음에 이거는 영어. 뭐뭐 다로 끝나는 말, 즉 뭔가의 문장, 물론 뭐뭐 요도 같은 말입니다. 그냥 종결시키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다니까. 뭐뭐 다로 끝나는 말은 우리말에는 다로 끝나는 말에는 동사하고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 우리말은 동사도 뭐뭐 다로 끝나고 예를 들면 뛰다, 놀다, 말하다 다 다로 끝나죠? 이게 동사들인데 형용사 아름답다, 친절하다. 즉 우리말은 동사와 형용사 모두가 뭐로 끝난다? 다로 끝난다. 즉 문장을 종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걸 뭐 용언이라고 부르던 거야. 용언, 뭐 프리만 이건 국어문법 아니니까. 영어는 뭐뭐 다로 끝나는 말. 뭐가 있죠? 지금부터 했던 단어 run, play, say를 번역해 보면 다 뭐로 번역되나요? 뛰다, 놀다, 말하다로 번역되죠. 즉 영어에서는 다로 끝나는 말 일단 동사는 되는구나. 그런데 그래서 질문 한 가지. 영어에 아름답다라는 말 있나요? 단어, 품사 있나요? 라고 물으면 내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50% 이상이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즉 품사 구분이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 30%는 모르겠다고 하고 12%나 20%만 아니다. 영어에는 아름답다라는 말은 없고 아름다운이라는 말만 있다. 라고 얘기하는 애들은 상당히 실제적으로 적다고 보는 거죠. 영어에서 뷰티풀이죠. 아름다운이. 뷰티풀, 또 친절한 kind고 얘들은 아름답다로 끝나지 못합니다. 어떻게 끝난다? 아름다운이라고 끝난다는 거. 얘도 친절한이라고 끝난다는 거. 즉 영어에서는 형용사가 무슨 역할을 하지 못한다? 이렇게 종결을 시키는 말로 쓰지 못한다. 영어에서 유일하게 종결하고 쓸 수 있는 말은 바로 뭐다? 동사이다라는 거죠. 이게 한국말하고 영어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문법을 들여와서 영어를 이해하려고 하면 국어에서 배웠던 걸 갖고 들어와서 영어를 읽어가면 왜 아름답다가 없지? 라는 생각을 하겠죠. 좀 이따가 형용사가 왜 아름답다가 안 되는지는 밑에서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지 간에 이거는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영어에서 뭐뭐 다로 끝나는 말,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종결어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누구밖에 없다? 동사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동사의 정의를 지금 뭐라고 내렸냐면 이렇게 어려운 말 쓰는 것보다 해석했을 때 우리 단어 찾아서 뜻 외웠을 때 뭐뭐 다로 끝나는 말 외워도 전혀 상관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해되셨나요? 그럼 형용사는 도대체 왜 다로 안 되지, 영어에서? 사물의 성질과 상태에서 존재하는 말, 이런 것들 외워두셔봐야, 실제로 써먹을 때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무시하시고, 이건. 이게 중요합니다. 영어에서는 명사를 수식하는 말을 갖다가 뭐라고 한다? 형용사라고 한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실 분도 계신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실용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라 한분하는 것하고는 조금 멀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런 거 외워두셔봐야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영어? 그 단어 자체로는, 뷰티풀 자체로는 아름다운이라고 쓰이지 아름답다라고 쓰지 못한다.
보면 알겠지만 니은으로 끝나는 말들이 되게 뒤에 누가 와야 된다? 앞에서 배웠던 명사라는 품사들이 와야 된다. 아름다운 사람처럼, 아름다운 여인처럼 명사가 반드시 와야 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보통 우리말로 해석했을 때 니은, 리을, 의로 보통 끝납니다. 그러니까 영어에서의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하는 말,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 끝이 니은, 리을, 의 그렇게 끝나야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게 되니까 이렇게 끝나는 말로 알아두시면 훨씬 더 구분하기가 쉽고 또 실수도 안 하죠. 아까처럼 뷰티풀이 무슨 뜻이냐 물었을 때 아름답다라고 대답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겠죠. 네. 밑에 보면 알겠지만 아름다운, 긴 다 뭐로 끝났습니까? 니은으로 끝났죠. 근데 true, 사실의, 사실의 문제 이런 식으로 할 때 의로 끝나기도 하고 사실은 이게 우리말의 관형사랑 비슷한 건데 오히려 관형사랑 비슷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예 영어 문법 할 때는 영어 특히 동사하고 형용사 구별할 때는 그냥 국어와 영어는 다른 거라고 아예 별개로 생각을 하시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한다는 거. 즉 바로 끝나는 말은 뭐밖에 없다? 동사밖에 없고 이런 말 다 무시하시고 역시 영어도 사물에 이런 거 다 무시하시고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다. 즉 니은, 리을, 의로 끝나는 말이다. 만 외워두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실용적으로 사전을 찾아서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훨씬 더 편하게 또 실수하지 않고 단어를 외울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어의 동사와 형용사의 동사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우리말의 동사와 동사 형용사와 영어의 동사 형용사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하시라. 그 말입니다. 됐죠? 그다음에 부사 역시 adverb라는 단어. 그러니까 일단 명사 수식하는 말은 됐고 그런데 아까 아름답게 어떻게 했었죠? 아름답게 beautifully 아름답게 춤추다. 뭐 영어로 따지면 댄스 같은 말. 즉 누구를 보통 꾸미나요? 춤추다. 한글로 할게요. 춤추다. 일단 동사를 꾸밀 수 있네요. 또 아름답게 이거 다 동사네. 다른 거였고요. 이걸로 해봅시다. 이건 어때요? 매우가 부사인지는 알겠죠? 매우 아름답게 춤추다 라고 하면 이 매우는 누구를 꾸미게 되죠? 아름답게. 그러니까 얘는 모두 꾸밀 수 있다. 부사도 꾸밀 수 있다. 또 매우 꽤로 해볼까요? 꽤 아름다운 사람. 이건 누굴 꾸미죠? 꽤 아름다움이라고 형용사. 그러니까 영어에서 부사라는 것은 뭐 얘도 마찬가지로 사물의 성질 상태 나타내는데 그런 거는 실용적으로 의미가 없으니까 동사 형용사 즉 자기 말고 다른 부사 즉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말 즉 꾸며주는 말들을 뭐라고 그런다? 얘도 적어두시고 뭐라고 한다? 바로 부사라고 한다. 그러니까 명사를 꾸미는 것은 누구다? 형용사. 그 외에 다른 품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꾸미는 말은 바로 부사라고 한다. 라고 정의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대신에 제가 일단 어떻게 외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시범을 보여드릴 텐데 문법을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뭐 끄집어내서 적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용하면 독해나 이런 데 절대로 사용 못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모든 공부가 그렇지만 내가 이해를 했으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시고 이 암기가 되면 내 지식인 것처럼 아주 편안해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즉 이해와 암기가 결합되는 게 영어 공부의 핵심이고 지금 했던 얘기들은 이해하시라고 드린 말씀이고 암기가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얼마 못 가서 까먹기도 하지만 이게 실제로 써먹을 수도 없어요. 이해를 해서 내가 알고는 있어도 실제로 문장에다가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를 하실 때 이걸 주구절절 아까 이런 말들을 외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뭐 때문이냐 간단하게 이해한 상태에서 뭐뭐 다로 끝나는 말 그러면 이 문장들을 이런 걸 외우라는 건 아니죠. 이건 이해 용도니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다 정리된 상태에서 내가 뭐다 동사는 뭐뭐 다로 끝나는 말이다 이거 가지고도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상태에 암기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형용사도 마찬가지 존재 상태 이런 거 외우셔봐야 문법적으로 실용적으로 써먹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하는 말이다? 형용사는 그냥 명사를 수식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했을 때 니은, 리을, 의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예. 그러니까 일단 부사까지만 제가 어느 정도 암기가 돼 있어야 실제로 이런 문법이라는 것들을 써먹는지 보여드리면 안 보고 할게요. 그냥 품사는 일단 부사까지만 할게요. 품사는 혼자 쓰여도 그 뜻이 명확한 말, 단어로 하기도 하고 팔품사가 있는데 팔품사에는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수사, 감탄사
이 정도 속도가 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 속도가 나와야 되고, 지금 이제 뭐 프로나운이나 이런 영어 단어는 안 했어요.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본인들은 다 확인을 해보시고, 그럼 명사는 사물의 이름,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하는 말.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어떤 예 같은 것들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예들이 바로 이해를 시켜주는 것들이니까, 예를 들면 대명사에 지금 명사를 대신하는 말이라고 했는데 밑에 뭐가 있었죠? 이것, 그것, 저것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동사, 뭐뭐, 다로 끝나는 말.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 박스에 적혀놓은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점.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차이점. 그러니까 뭐뭐 다로 끝나는 말. 됐죠? 그 다음 형용사. 명사를 수식하는 말. 니은, 니을, 의로 끝나는 말. 이 정도. 그 다음 부사,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하는 말. 됐나요?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고, 또 예를 들면 친구 동사가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써주고 머릿속에서 이걸 끄집어내는 거,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이건 바로 이해를 위한 거니까 이 표 자체를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이 표 자체를 외워봐야 소용도 없고. 이해되셨나요? 이게 문법이라는 거를 지금까지 배운데도 불구하고 적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되게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암기가 안 된 상태인 경우들이 많은데, 암기가 안 된 상태의 문법은 전혀 쓸모가 없다라는 거. 나는 뭐 투부정사도 알고 뭐 다 아는데 왜 이거를 독해만 하면 자꾸 한국식으로 자꾸 해석하려고 들지? 이 암기된 상태에서 이거를 즉각적으로 꺼내는 훈련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본인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팔품사,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수사, 감탄사 이런 식으로 빨리 나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그게 안 되시면, 앞으로 나오는 모든 문법에 대해서 그것이 안 되시면 이거는 해봐야 사실은 써먹을 수가 없다. 그냥 친구한테나 누구한테나 이렇게 나는 뭘 알아 자랑을 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독해하는 데는 써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뒷부분은 다음 시간에 뒷부분 연속해서, 전치사가 조금 할 얘기가 많아서 당분간 좀 천천히 나가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좀 숙달이 됐다 싶으면 그때 좀 속도를 뺄 테니까 일단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